네, 말씀하세요. 이런 제가 지금 하면서 네. 그 밖에다가 그걸 두지 말고 네네네. 내면 안으로 네. 의식을. 의식을 네네.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연습이니까. 네. 그 방법 선택을 네. 내 몸 안에 집중을 하면서 좋죠. 네, 그것도 방법이죠. 시간이 지나는 건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단전을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이게 단전이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는 건 아니죠. 뭐 해부를 해본다거나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잖아요. 다른 기관은 다 있잖아요. 심장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가 있는데 단전은 그냥 있다 치는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있다 치냐면 있다고 쳐야지 의식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단전이 어쨌든 아랫배라고 하니까 아랫배의 의식을 두는 거죠. 그 가상의 지점에다가.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호흡도 우리 신체 움직임이죠.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근데 뭐가 되냐면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거든요. 이게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전에 기를 모아서 이 기를 뭐 몸에 돌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명상 이론 중에는 뭐 단전에 기를 모아서 이렇게 척추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거를 무슨 뭐 소주천을 한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는 다 뻥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얘기죠.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서 그냥 내 안에 신체를 왜냐면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이제 명상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면에 그러니까 신체 내면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것이 계속 마음을 연습하는 거, 마음을 공부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는 건 되게 좋은 명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왜 이렇게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불교 명상 중에 이렇게 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하는 중에서는 4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어요. 신수, 신법. 오늘 아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을.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관찰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기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티나탄 스님 그 필런빌리지 가면은 밥 먹다가도 이렇게 종 쳐요. 땡하고. 그럼 사람들이 밥 먹다가 이렇게 멈춰요. 동작을 계속 이렇게 이 밥을 먹는 이 과정에서도 몸을 계속 관찰한다고. 그리고 이걸 씹을 때 씹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먹잖아요. 그냥 작업하듯이 기계가 무슨 맷돌을 갈아가지고 먹듯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 하나를 이렇게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겠다 이렇게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잘 씹고 그 씹는 과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MBSR이라고 또 그 미국에서 그 카바진 박사가 개발한 명상법에 건포도 명상이라는 걸 시키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건포도를 하나씩 다 줘요. 참가자들한테. 그래서 왜 건포도를 하냐? 우리 사과나 이런 거 있는데 거기가 건포도가 유명한 동네래요. 그쪽 지역이. 그럼 이제 건포도를 하나씩 주면은 이걸 이렇게 만져도 보고 씹어도 보고. 근데 저는 왜 옛날에 보면 백설기 만들면 거기 하얀 백설기 안에다 건포도 넣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걸 그렇잖아요. 아니면 콩이나 이제 건포도 넣잖아요. 난 콩은 별로 어렸을 땐 단 걸 좋아하니까 건포도인 게 되게 맛있어서 그 기억이 자꾸 나는데 그걸 왜 시키냐면은 그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포도 먹을 때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건포도 하나를 씹어도 보고 혀로 이렇게 굴려도 보고 별짓을 다 해서 먹는 거 앞에 두고 장난친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지만 어때요? 건포도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건포도라고 하는 대상을 자각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는데 평상시 몸을 막 자각 안 하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지 그러니까 쉬니까 쉬는 거고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 할 때 어때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느낌을 이제 관찰한다든가. 왜? 이 몸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 몸의 현상. 예.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한다든가. 그래서 모든 명상은 호흡 관찰하는 거죠. 첫 번째.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숨을 들이실 때 5분간 숨을 깊이 들이시고 뭐 5분간 내쉬면은 뭐 건강이 좋아지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때부터 생각이 개입하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주관, 좀 더 나가 에고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오늘 동일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좀 가슴 아팠어.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뭐 요즘 짤방이라서 돌아다니는 그게 있는데 한 이제 약간 늦은막히 이분이 여성분이 황혼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황혼 이혼. 근데 뭐라 써있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먹고 있대요. 자기가. 근데 치킨 뒷다리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대. 그동안 뭐예요? 남편, 자식들한테 다 간 거야. 여기 되게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킨 뒷다리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저의 삶을 뭐 찾아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해야겠어요. 뭐 이런 게 이제 뭐 좀 가슴 아플 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제 드디어 나를 발견한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 새끼가 나, 우리 남편이 나라고 동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하면 지지난주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요.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떤 뭐 예를 들어 이명수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했을 때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직업이 저는 뭐 예를 들어 의사예요. 뭐 교수예요. 뭐 아니면 뭐 주부예요. 자기 직업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 누구냐.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에 동일시를 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서울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뭐 어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대상이 없으면 자기를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화두를 그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누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이명숙은 누구냐. 그 이명숙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기 전에 누구였냐. 이런 화두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알려달라. 예,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퀘스처닝을 하는 거죠. 질문을. 그게 답이 어딨어. 뭐, 어디, 모범답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디 뭐, 이게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냐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예요? 일종의 차원을 달리하는 일종의 질문인 거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왜?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 쪽에서 왔어요? 아빠 쪽에서 왔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논리로 접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엄마의 아버지의 뭐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가지고 이런 거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아이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렇게 까꿍하면서 이렇게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까르르 웃죠? 자제분들이 키워봤을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뭘 인지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거울을 잘 인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고등 동물은 이제 거울을 인식하지만 좀 낮은 차원의 동물들은 거울을 잘 인식 못해요. 저는 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얘들은 아직 거울을 볼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맞겠죠? 갓 태어난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이제 키워보지 못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억나세요? 자제분이 언제 거울을 보고 자기인지를 알던가요? 그 순간은 기억 못 하시는데 대략 그런 거예요. 한 살? 한 살은 돼요. 응. 대략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니까 학습을 하는 거겠죠? 엄마가 나를 보고 웃었을 때 아이도 빵긋빵긋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동일시는 모방은 좀 다른 거예요. 모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따라하고 이런 건 그거와 다릅니다. 쟤는 왜 여성분들 그런 지 아빠랑 똑같은 남자랑 결혼한다. 네.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면 저는 사실 우리 엄마랑 그렇게 사이 안 좋은데 요즘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엄마 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내가 선택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미워하는데 난 우리 엄마 미워하는데 난 우리 아빠 미워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랑 만나? 미워하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도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도 나는 정말 훌륭한 우리 진짜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해.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우린 되게 부정적으로 동일시 많이 해요. 긍정적인 동일시보다도 되게 부적 동일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욕하면서 닮아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굴 심하게 욕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을 심하게 욕하는 거 있죠? 내가 그거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것이 잘 보이니까 욕을 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도 사실 꼴배기, 명상 뭐 20년, 30년 해도요, 꼴배기 싫은 놈은 꼴배기 싫거든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명상이. 그걸 인지하는 거죠. 이제, 나도 내 안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꼴배기 싫으면, 한 대 주워박았으면 하는 게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잘 보인다고요. 최근에 주말에 제가 모처럼 이번 주말에 쉬면서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가 넷플릭스 아이디가 내 거 이제 아니구나. 이제 가족 아이디인데 그 넷플릭스를 처음 보게 된 이유가 다큐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전에도 뭐 무슨 오쇼 라진시 관련된 다큐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다큐멘터리가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가 있어요.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넷플릭스에서 싫어하려나?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사이비 종교 교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요즘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요. 너무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라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기 특정 인물을 제가 녹음을 해서 유튜브를 올릴 건데 특정 인물을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마 아실 만한 사람인데 저는 사실은 종교인이면서 또 동시에 심리학을 전공한 입장이라서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왜 믿지 저거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믿지?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되게 다 엘리트들이에요. 다 뭐 좋은 대학, 웬만한 대학도 다 그냥 수도권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나 뭐 옛날 집에 서성한이니 뭐 이런 대학교가 되게 오랜만에 듣죠. 서성한. 근데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교주 앞에서 정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교주 앞에서. 제가 98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98년도에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남자들 이제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불침번을 서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당번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별일 없는지 보면은 이제 불을 자야 되니까 불은 거의 이제 조그맣게 요런 거 하나 정도 켜놓고 그럼 이제 불침번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그때 시간이 되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밤에 이렇게 이 조명 불빛 아래서 불침번을 서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쓱 가가지고 넌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난 원불교다. 나는 내 종교는 원불교인데 그러냐고.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그 어떤 사진이 있는데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자기가 군대 간다 해서 사인을 해서 성경책을 선물해 줬다는데 그 사진에 나온 인물이 그 교주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눈치코치도 없지. 야, 이 성경책 나 좀 빌려줘라. 나 좀 밤에 보게. 왜냐면 나는 성경책을 이제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한 너댓 번을 했어요. 군대에서. 군대가 쫄병 때나 힘들지 고참 때문에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소설책을 평생 읽을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상 문학상 무슨 작품 이런 걸 군대에서 엄청 많이 읽었어요.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바보였어. 문학이 되게 시시한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인데 소설책은 다 뻥인데 저기 나중에 교학 원불교학과 들어가면 이제 저런 책 말고 이제 뭐 교리나 철학이나 이런 거 공부해야지. 완전 거만한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읽자 가기 전에. 그래서 소설책 엄청 보고 또 성경책을 그때 한 4번, 5번 통독했어요. 왜냐면 성경책도 앞으로 내가 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종교를 좀 알긴 알아야지 다른 이웃 종교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뭐 불교나 유교 같은 건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사서삼경도 사서 같은 건 막 1대1로 선생님 이렇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휴학하면서 이렇게
1대1로 1년간 머리 이렇게 상투 튼 훈장 선생님한테 1년간 사설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근데 이제 성경은 뭐 따로 시간 내서 읽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아, 미안한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주신 소중한 성경이라서. 그러니까 참 내가 이제 생각하면 되게 눈치 없다. 근데 소중히 간직하고 사진까지 보고 얘도 되게 좋은 대학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때 성균관대학교인가 어디 뭐 다녔다고 어쨌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공자 입장에서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를까?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정말 누가 봐도 그 다큐를 보면요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저 정도 수준인데 와, 이 젊은 친구 또 그 종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코지를 그러니까 젊은 여성 신도들을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아주 뭐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참 저도 추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큐 내용이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어차피 진짜 토가 쏠려요.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 몇 명의 교주가 나와요. 최근대에 그런 교주들의 진짜 엽기 행각을 계속 보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왜 믿지 저거를? 왜 믿지? 중에 하나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주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주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주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을 믿었을 때 내가 이뤄내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뤄낼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런 심리적인 방어기제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야, 너 네 교주 믿는 거, 너 네가 그 동일시하는 거잖아. 다 아니라고 하죠. 너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네 남편, 너 네 아빠랑 닮아서 만나는 거야. 아니야,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에서는. 근데 계속 또 어떤 세뇌를 통해서 세뇌라는 게 부정적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양육 과정에서 나오는 가족 안에서의 긍정적인 그게 좋게 말하면 가족의 전통이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세뇌인 거죠.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세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 우리 교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또는 이 교리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실 걸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가르는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게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진 않지만 교리가 좀 이상한 종교들 있죠. 첫 번째는 정말 문제죠.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지 않는 종교가 있죠. 어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기에 대해 경례, 왜 이렇게 우상이니까 안 한대. 근데 그런 친구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성실하고요.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네. 채식해야 되는 그런 종교 있어요. 교리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남한테 강요하면 이제 문제죠. 남한테 강요하면.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을게. 너희는 고기 많이 먹어. 나는 그냥 내가 내 개인적 신념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철학이 아니라 너는 언젠가는 그러다가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예를 들어서 왜? 상대방의 이념과 사상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특정한 도그마로.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를 개입하려고, 특히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넌 옷을 왜 오자마자 넌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너는 머리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왜? 상대방의 신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취향도 계속, 야, 너 그 국밥 먹을 줄 모르는구나. 깍두기 국물을 버야지 하면서 막 버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막 진절이 쳐지죠. 한국 문화 중에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동일신 거예요. 우리 다 한민족, 홍익인간, 우리 다 단군의 자손, 야, 그러면 다 우리가 친척이고 이게 일가 친척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어떤 가족 문화. 그리고 가족을 하나의 나의 확장으로 보는 거. 근데 이게 좋다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된 때도 있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긍정적인 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없어져야 되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제가 강요죠. 예. 근데 이걸 좀 심리적으로 명상적으로 끌고 오면 어때요?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저런 교양머리 세상 사람 참 저렇게 밖에서 떠들고 이 명상하는데 그럼 사실은 그럼 우리는 핸드폰 없는 데 가서 명상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가 특히 가르치는 명상은 일상의 명상이죠. 핸드폰을 잘 쓰기 위한 명상이죠. 핸드폰이 울렸을 때 마음이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없게 만든다? 없는 명상이죠. 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선생님, 가족이 그냥 이거 질문,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분이 속썩이고 하니까 그냥 이혼하고 원래 들어오세요. 이거 아니죠. 근데 우리 되게 그러거든요. 그런 사이비 종교들 되게 가정을 파괴해요. 가족 다 필요 없다. 일로 들어와라. 제가 보면 제 주변에 이런저런 종교를 믿는 사실 제 주변에 저희 부모님은 종교가 없으신 분인데 이상하게도 제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 독특한 종교를 믿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뭔 종교 뭐 보면은 어떤 종교는 기본 컨셉이 그 종교를 믿으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친척분이거든요. 제가 되게 그때 어린 시절 되게 왜 좋아했냐면 오락실을 저희 부모님이 오락실 가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 친척분이 오시면은 저를 꼭 그렇게 오락실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어릴 때 잔돈을 막 이만큼 바꿔가지고 오락실 얼마나 신나.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멀쩡하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좋은 분이 그 종교를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을 때 막 너무 그러니까 되게 또 가정적이고 좋은 분이야. 전 재산을 팔아서 들어가겠다는 거야.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또 그 부인이 막 어떻게 그건 또 안 믿으니까. 참 다행인 거는 이분의 신앙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해서 그 종교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혼자서 계속 그 종교를 혼자서만 믿었죠. 근데 못내 아쉬워하는 거 있죠. 내가 그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종교 단체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도 있으셔. 근데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선택인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명상 또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여기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거죠.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거면은 저 세상에서도 가능해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죠. 과학이 뭐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서 어제 된 일이 오늘 안 되면 그거는 약간 신앙적 관점이고 어제 되는 일이 오늘도 되고 아마 내일도 될 거야. 지속 가능함이잖아요. 지속 가능함이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도 태양이 뜰 거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축적해서 알죠. 근데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 때는 어때요? 경험으로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도 태양이 동쪽에서 떴대.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해서 내일도 뜰 거야라고 이제 이걸 경험치로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측정으로 알 수 있죠. 지구 밖에서 보니까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지구를 그러니까 옛날엔 지구가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돌았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때? 태양을 중심으로 이 많은 별들이 돌고 있구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루가 24점 몇 시간이니까 윤달이 생기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추정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태양은 동쪽에서 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한결같죠. 그런데 내일 서쪽에서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 아니죠. 그러면 온 세계 인류가 기도를 합시다.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자고. 다음님 하실래요? 안 하실 거예요? 왜요? 안 되는 일이니까. 맞죠?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신앙과 상관없어요.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건 내 욕망인 거죠. 그건 내 욕망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종교를 믿든 사실 기도가 무슨 종교를 믿어야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비행기 멀미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살짝만 흔들려도 하나님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종교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기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우리 아들 대학을 못 가든 가든 소중한 아들로 잘 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죠. 설사 우리의 기도가 내일 서쪽에서 태양이 안 뜬다고 한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가 기도지, 하나님 왜 태양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태양이 서쪽에서 뜨지 않는 건가요? 이건 내 욕망이잖아요. 내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은 없다고. 왜?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리는 어제는 이랬는데 내일 저러면은 조변 섞게 하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그게 진리겠어요? 그러니까 영원불멸하고 무소부지해야 진리지.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럴 거야 하면은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명상이란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걸러야 돼. 그래서 이 명상이 앉아서만 하는 명상이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저 제일 맨날 제가 여기서 잘 하는 얘기가 제일 잘 앉아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절에 가면 불상들이 제일 잘 앉아 있어요. 24시간 365일 다리 아프단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밥도 안 드시고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피가 도는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걸으면서도 명상을 하는 거고 먹으면서도 명상을 하는 거고 일을 하면서도 명상을 하는 거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 이놈의 설거지 우리 남편 난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거예요. 외견이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고요함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식을 거두는 연습을 우선 앉아서 의식을 계속 거두어 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마음을 챙기면서 말을 하는지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진짜 말 그대로 떠드는지 이게 확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핸드폰을 끄세요. 명상을 할 때 졸면 안 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청바지를 입고도 명상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청바지를 입은 붓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명상이 미국에서 유행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 이제 청바지가 상징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청바지 입고 명상을. 근데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약간 펑퍼하지만 절바지 같은 거 입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청바지를 입으면 명상을 못 할 거면은 그런 명상은 부자연스러운 명상이죠. 청바지를 물론 이제 불편할 수 있겠지 땡기고 근데 명상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행간에 마음이 조금 요즘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불편해요. 선생님 생각이 불편한 거죠. 생각과 마음은 좀 분리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서 쓸 때는. 예. 선생님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선생님 마음은 이명숙이가 저러거나 말거나 잘 지내고 잘 있어요.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예.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보고 싶거든. 왜? 내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동일시해서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내게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거든. 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동일시하죠. 내 생각이 나야. 요 죽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 거야.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왜? 이것도 나의 이 확장된 적이니까. 이거 내 물건이야. 내 옷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때요? 자의식이 생길 때 어때? 내 거야! 그러죠. 내 거야. 네.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도 내 생각도 내 거야. 나야.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가대, 옷처럼 입으면 좀 어떻고, 안 하던 짓을 그래서 해야 된다. 사실 실제로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거 시키는 경우 있어요. 강박이 있는 분들 중에 좀 심한 강박은 뭐냐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좀 심한 건데 하루에 손을 몇십 번씩 씻으니까 나중에 이게 막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씻어야죠. 화장실 갔다 와서도 안 씻어. 미칠 것 같은 거 자기는. 씻어야 되는데 연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죠. 마음은 안 아픈데 무슨 치유를 해요? 마음이라는 건 원래 안 아프거든요.
예, 우리가 표현은 이제 마음은 안 아파요. 근데 마음은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길을 들일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비유로 한 얘기니까. 그래 그 사람은 일부러 손을 안 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시죠? 왼손잡이 연습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먹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왼손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늘 버스를 타고 다녔으면 전철을 타보는 거예요. 음식도 안 먹어보는 걸 먹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음식은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못 먹겠다는 거 있으세요? 되게 그래요. 우리 사실 상당히 명상을 하게 되면요, 음식에 대한 그런 게 또 떨어져요. 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면 좀 뭔가 음식을 가리게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뭘 가리는 게 점점 없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못 먹을 게 그러니까 도전은 할 수 있어요. 저는 홍어를 못 먹거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이제 원불교에 와가지고 이제 호남 음식을 먹게 됐는데 너무 이런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근데 홍어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호남 분들 홍어를 좋아하셔서 왜 홍어 빠지면 잔칫집에 그거 하다못해 이거 뭐야 이렇게 묻히는 것도 이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예. 근데 진짜 호남 가면 진짜 삭힌 걸로 묻혀서 줘요. 그래야 맛있는 거죠. 저는 잘 못 먹어요. 그것도 호남 분들이라고 다 잘 드시는 것도 아니더라고. 호남 사람 아니에요. 맞아.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출생지를 떠나서도 네, 잘 드시는 분도 잘 드시는데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걸 먹는다고? 사람이? 근데 명상을 통한 저는 오히려 뭔가를 가리는 게 점점 그럼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와 어떤 세상을 바라본 시각도 그래서 비위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위가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비위가 소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뭘 먹었을 때 잘 소화시키는 능력인데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면 비위가 좋아져서 소화가 잘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뭐냐면 정신적인 소화.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거.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으로 도저히 쟤랑 그러니까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까지 갈 것도 없네요. 서울시청에 3.1절 서울시청에 제가 업무상 시청 앞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인 집회인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아주 과거 같았으면 저 인간도 아니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걸 봤냐면 그 사람들한테 차가 가려 있어서 1시간 정도 묶여 있었거든요. 차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음악도 너무 혐오스럽고 옛날 같았으면 진짜 상종도 못하는데 그냥 이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분들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게 안 보일 거예요. 왜? 안 보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안에 그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근데 어때요? 그리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 나의 정체성. 예를 정치적 정체성이든 종교적 정체성이든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동일시했으니까. 근데 동일시가 점점 사라지면 어때요? 호기심이 생기겠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가 내린 나름 결론은 그분들은 되게 행복할 수 있겠다. 저 순간만큼. 너무 신나가지고 춤을 추고 행복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저분들 저렇게라도 하루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제 주변의 동료들은 형이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됐나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심 저분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진실에 목숨을 걸죠. 중요하죠. 당연히 팩트야. 맞아 틀려 네가 잘했잖아.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싸울 때도 특히 자기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틀렸잖아. 근데 저는 늘 얘기해요. 맥락.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지? 아까 왜 저 사이비 종교를 믿는 거지? 자기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낸 하나의 슈퍼스타로서의 교주가 있으니까 저 교주를 나와 동일시할 때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도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상은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상 이러고 있으면 저건 뭐 불교야? 뭐 스님 되려고 그래? 저 어렸을 때 명상 공부한다면 맨날 무슨 스님이냐? 맨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명상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종교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니까 어떤 나랑 동일시하게 만드는 사상과 철학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명상이지. 명상도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다양한 명상법이 있는데 이 명상 아니면 안 된다. 이 명상이 제일 빠르다. 그런 명상은 걸러야 돼요. 그런 명상은 없다가 결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겹다운 표현. 그런 명상이라는 건 없다고요. 맥락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보면서 와 저렇게 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저렇게 참 허술하구나 싶으면서도 저들이 저렇게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상 신념을 갖게 된 이유는 맥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뭘 동일시하냐.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있죠. 재산, 명예, 건강, 가족. 난 이것만큼 포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뭘 떠올리셨어요? 뭘까라고. 그쵸. 벌써 뭘까라고 눈이 이렇게 막 상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찾고 계시더라고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지. 근데 이게 바로 안 태어나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못 포기하시겠습니까? 재산 정도야 포기할 수 있죠. 막상 집값이 요즘에 뉴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됐다, 인하됐다. 저도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렇게 대출이 좀 있거든요. 금리가 엄청 올라간 거야. 얼마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출을 많이 낀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근데 명상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연연해요?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대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명상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거래. 차에 욕심이 있어요? 좋은 차를 잘 타는 게 중요한 거죠. 차를 안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차,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는 거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차를 오랫동안 고장나지 않고 잘 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종교적이면 불공한. 내 차도 부처님이니까 불공한 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오일 갈아주고 타이어가 괜찮은지 점검하는 거. 마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선물도 기프티콘도 주는 것처럼 내가 왜 부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실제로 부처님은 아니겠지만 부처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화두겠죠. 자동차가 부처님이면 자동차한테 절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공을 드린다. 그렇죠. 나랑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끔. 인간관계도.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스스로랑 관계 맺는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뭔가 선물해 주는 경험이 있으세요? 선물? 나 자신한테? 충동적으로 쇼핑 보다가 이거 말고 진짜 난 이거 정말 나한테 내가 생각해서 잘했다 싶어서 뭔가 선물 사주는 거. 뭘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시작을. 예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글씨.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딱 예를 들어서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 하나 사는 거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권해볼 만한 게 내가 스스로 나 올 한 해 정말 애썼어. 여러 가지 잘했을 때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는 상. 혼자만의 여행을 가본다든가. 아니 맛있는 진짜 평상시에는 호텔 뷔페를 한번 가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손을 내밀어 보는. 근데 우리 되게 그러죠. 이런 멍청이. 이것도 잘못했네. 저걸 또 어떻게 했네. 늦잠을 잤네. 뭘 했네 하면서 계속 어때요? 판검사가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자신을 판검사처럼 대하는데 제 변호사처럼 대해줘라. 자기가 자신을 변호사처럼 해줘야지 자기가 자신을 판검사처럼 너 집행유예 뭐 징역 몇 년 이게 아니라 판사님 사실은 뭐 얘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은 그러잖아요. 변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분은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되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검열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스스로 졸리니까 늦잠을 잤겠지. 명상에서 졸리니까 뭐 졸았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명상할 때 졸면은 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좌선 명상하거든요. 이렇게 깜빡 졸잖아요. 그럼 막 여기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가불병종으로 평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졸았는데 병으로 할까, 을로 할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스스로 계속 평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스로한테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 좀 졸았다. 왜? 졸면 안 되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